반갑습니다. 대기업의 김정재입니다. 오늘 영상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. 증시가 이 미친 듯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언론사의 기사들도 심상치 않습니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장세를 돋구는 데에는 수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탑3가 뭔지 지금부터 제가 팩트로 해명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 어려울 수는 있어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필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현재 이 증시가 크게 낙폭된 이유가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가 커졌다라는 건데요. 우선 이 악재가 하나만 터진 게 아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악재가 한꺼번에 터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버크셔 현금 보유액이 377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현재 증시가 정점이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보유했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엔화 강세로 인해 이 엔캐리 청산이 현재 증시에 악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.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기 침체 공포를 부른 이 실업률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3회 법칙이 발동이 되었고 이 현재 경기 침체는 크게 다가올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. 우선 이 버크셔 해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이 시킹 알파 8월 3일 자료를 보면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시가총액 대비 비율로 나눈 이 버크셔 해서의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움직임을 봤을 때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서서히 현금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 애플 주식을 6분기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이 애플 주식을 절반을 매도한 것처럼 경기가 침체가 된 것처럼 크게 부풀렸다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을 판 이유가 과연 뭘까요?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. 버크셔 해서웨이 측에 따르면 이 세금 문제로 인해 이 애플에 대한 대규모 베팅을 줄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 월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미국의 연준보다 단기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부각이 됐습니다. 그러면 왜 이 단기 채권을 많이 보유하느냐? 이 단기 채권을 많이 보유하면 어느 정도 이 절세에 영향이 있고 그리고 이 뉴욕 증시가 정말 이 조정 하나 없이 큰 폭으로 올라간 부분이 맞습니다. 그만큼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만큼 이 경기 침체에 대한 포장이 아닌 새로운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. 이 월렌 버핏이 2023년부터 일본의 5대 상사에 투자했다라는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됐는데요. 이 2023년 초까지는 지분율이 7.4%고 현재는 8.5%까지 지분이 크게 증가했습니다. 현재 일본 5대 상사와 크게 친화력이 있는 만큼 일본 금리 상승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일본 금리 상승에 따른 이 환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물량을 정리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현재 이 흰색이 이 엔캐리 인덱스이고 밑에가 이 엔캐리 펀드인데 아직 크게 청산이 난 부분은 확인해 보기 어렵습니다. 그만큼 굉장히 좀 과도하게 포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과 이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세상이 붕괴가 되려면 이 미국 국채도 던져야 되고 그리고 환율도 올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크게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. 현재 일본 정부 측에 따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과 함께 이 피마 레포가 실행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피마 레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처음 도입이 됐는데 달러 유동성에 대해서 완화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겁니다.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다른 기관에 팔고 그리고 다시 사들이면서 이 형태의 단기 차입 거래를 진행하는 건데 달러 유동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에 대한 부분도 서서히 좀 해소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. 하지만 이 증시라는 것은 이 주식이라는 것은 선반영이라는 이 마법 같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투자자들의 공포가 좀 더해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3회 법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. 이 3개월 동안의 실업률을 더하고 여기서
평균치를 구했을 때 1년 전의 실업률보다 0.5%보다 더 높은 수치라면 이 3회 법칙이 발동이 됐고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근데 이 3회 법칙을 보시면 이 3회 법칙이 발동이 됐을 때는 GDP가 큰 폭으로 꺾여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하지만 현재 이 GDP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만큼 현재 모습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현재 이 실업률이 큰 폭으로 빠진 이유가 허리케인 베렐이 일부 지역에서 발동이 되면서 이 구직 활동에 영향을 주고 7월달 이 미국이 너무 기온이 높고 덥다 보니까 이제 평균 기온이 37.7도라고 했어요. 이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. 그만큼 경기가 둔화가 되어서 실업률이 크게 반영된 게 아닌 날씨에 대한 우려가 있고 현재 언론사에서는 이런 내용도 정확히 모른 채 지금 미국이 GDP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고 날씨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현재 3회 법칙이 무조건 발동이 되고 경기 침체가 다가올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만큼 우리가 이 정말 실질적인 팩트를 아셔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. 하지만 현재 이런 팩트가 있어도 아직 미국의 피어 그리드 인덱스를 봤을 때 이 공포 지수를 봤을 때 이 익스트림 피어 현재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그만큼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꺾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예민하게 감인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악재로 비출 수 있고 시장의 공포심은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고 하지만 한 번 더 꺾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언론사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현재 이 시장의 공포심은 서서히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그만큼 이 시장의 공포심이 커져가는 만큼 현재 이 주식 자체를 진행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우리도 현금을 갖고 시장이 정말 회복했을 때 그때 우리가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투자가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